그다음은 OTT로 한번 넘어가고. 이제는 오히려 극장과 비수기이기 때문에 신작이 OTT에서 더 많이 OTT에 나오는.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OTT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픽사 신작입니다. 아, 그거지. 애기가 빨간 무슨 그런 걸로 변하는 거. 레서 팬더가 된. 어. 원제는 터닝 레드. 어쨌든 극장 개봉을 못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안 보셨죠?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거 알아. 그 감독이 그 사람이지. 그 딤섬 만두. 바오라는 단편으로 데뷔하셨던 약간 중국계 가정의 어떤 얘기를 이번에도 다뤘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자전적인 얘기가 좀 섞인 시대 배경과 장소가 특정돼 있는 이게 2002년도 토론토를 배경으로 딱 하거든. 오, 구체적이네. 딱 본인이 아마 찍었네, 있었기 이렇게. 때문에 동년배인가봐. 노스텔지아가 느껴지더라고. 2002년도에 그 안에서 중국인 가정 지금도 동양이 서양보다 조금 엄격할 수는 있지만 2002년도면 훨씬 엄격했던 그 가정에서 자랐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학생의 얘기 이게 메인인 것 같아. 이게 메인이고 사실 터닝 레드라는 게 이게 빨간색 레서 팬다로 변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변화거든. 이 여자애가 남자의 눈뜨게 되면서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감을 품게 되면서 생기는 변화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레서 팬더로 변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숨기니까 부모님이 너 혹시 너 너무 패닉하지 마라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이러면서 막 생리대를 가져오고 이런단 말이야. 완전히 이제 그런 은유로 넣은 건데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재밌고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했어. 무엇보다 이 영화는 픽사 영화 중에 손꼽을 만큼 유머가 가득 찬 영화다. 본인이 감독 인터뷰도 봤는데 어렸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면서 자란 세대라서 그리고 이제 본인 어린 시절 좀 들어가 있어서 픽사스럽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너무 멋있는 걸 보잖아? 그럼 눈이 이만해지면서 눈에 별이 가득해. 별이 가득하고 순식간에 그 타이밍 알지?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2D 애니메이션이면 순식간에 그림체가 바뀌는 갑자기 약간 그런 느낌을 연출을 넣고 그리고 영화의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 포타운이라고 하는 약간 뉴키즈 온 더 블락 이런 느낌으로 포타운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국인 멤버도 있다. 이것도 약간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거지. 요즘 K-pop 아이돌이 핫하니까. 어쨌든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어떻게든 구하려는 이 소녀들의 얘기가 또 메인 줄거리 중 하나인데 2000년대 아이돌스러운 그 서브컬처 분위기, 약간 노스텔지아 불러일으키는 그 분위기가 또 영화에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들어가 있어. 약간 촌스럽지만 또 그때 생각하면 약간 몸을 들썩이게 되는 그런 게 영화에 또 있어. 그래서 노스텔지아와 어떤 일본의 아니메스러운 특유의 그 오바스러운 연출과 이런 것들을 재밌게 잘 섞어서 왜냐면은 이 사춘기라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부끄러운 지점도 많고 예민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추억하고 싶은 시절처럼 재밌게 그려냈어. 감독이 심지어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스포일러서 자세히 말 못하지만 주인공은 그 시절을 꽤 즐겨 그 변화를 꽤 즐기게 돼 긍정하게 돼 결국 그런 성장. 근데 되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그거를 맨날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본 게 왓챠 그 평이 정말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그 감독에 대한 평이 그 바오부터 되게 안 좋았었거든. 대체로 평이 그 너무 중국인에 대한 거를 또 중국인답게 그렸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는 사실 그 바오 단편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봤을 때 나는 사실 별 생각 없었거든. 그냥 이거 컨셉으로 해가지고 했구나. 그래서 그게 약간 만두가 자기 자식이 되는 건가 뭐 약간 그런 거지. 근데 난 오히려 좀 징그럽다 생각했거든. 그냥 그런 인종에 대한 얘기보다는. 끝까지 갔어. 거기는 만두 적당히 그냥 키우다 많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만두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오잖아. 그랬나? 뭐 그래서 나는 되게 여기 털 이렇게 자라가지고 오잖아 만두가. 아니 나는 그런 지점이 너무 의인화를 너무 한 거에 대해서만 좀 오히려 그런 데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되게 그 감독에 대한 인상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고민했었거든.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엄청 이 영화에 단점이 없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이 책도 있지만 이 우리가 픽사에 이제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들이 있잖아. 그치. 픽사하면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뭐 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소울 같은 작품 엄청 인생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는 작품을 다루기 때문에 말했다시피 유머가 가득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기도 하고 의도된 가벼움이지만 그래서 좀 엄청 고평가를 하기 힘든 지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 지점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았다. 내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요즘 이 국제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중국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게다가 또 올림픽 사건으로 인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겹쳐져서 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모르겠어. 나는 오히려 중국 가정 특유의 뭐 혹은 뭐 동양 가정 특유의 그 억압 이런 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름 균형감 있게 그리는 것 같거든. 그게 결국 그래서 엄마가 나쁜 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의 소중함도 그 어느 정도 그 영화가 포용하고 있고 다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는 방향으로 영화가 제시를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다. 사실 이게 그때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런 클리셰나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 근데 나는 그 지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 누가 말하냐가 중요하다. 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은 나를 봐서도 그렇고 진짜 성격 급해. 약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 이게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다들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 내가 만나봤는데 다 성격 급하고 그렇더라? 이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게 네가 뭔데? 선을 넘게 되는 거야. 한국 몇 년 살아봤는데 근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진짜 급한 게 뭔지 보여줘? 그래서 누가 말하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됩니다. 나 한번 봐야겠다. 나도 디즈니 구독 중이기 때문에. 시간 금방 가고 근데 뭐 그런 건 좀 감안해야겠지. 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좀 cheesy 약간 뭐랄까 아이들스러운 장면들에서 아이들스러운 우정. 나는 부모된 마음으로 보면은 그것도 재밌는데 뭐 그런 게 너무 좀 나이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저렇게 해서 금방 화해를 한다고? 아니면은 근데 뭐 사실 애니메이션에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